네, 안녕하세요. 차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빈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예.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게 그렇죠. 자연스러운 네.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게 건강하게 한 주 보내셨나요? 아유,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긴 한데 가족 간에는 또 거리를 지금 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치원 안 가는 7살 아들내미랑 농구하느라 어깨가 빠질 지경이에요. 선생님 힘들어요. 저는 뭐 어깨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언제부턴가 어깨가 안 올라오네 이렇게. 기타 안 치셨어요, 위로 안 올라와 이게. 아니 우리 엄마가 남자는 어깨 아, 이 자신감이라는데 요즘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그러니까요. 엄마들 못 만나니까 이 처진 어깨가 네. 올라올 줄을 몰라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아, 뭐 힘이 없어서 어깨가 처지는 것도 있지만 또 요즘 뭐 이 핸드폰 이것 때문에 맞아요. 어깨 쓸 일이 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여러모로 어깨가 많이 지금 처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어깨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김경렬 재활의학과 전문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빠. 네, 또 뵙게 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경열입니다. 지난번 그 허리 특강에 이어서 오늘은 예. 어깨에 대해서 알려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보고 주변에서 좀 반응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아, 예,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축하한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축하한다고요. 예. 아유, 네. 아, 저희가 다 역시 뿌듯하네요.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어머님들의 힘이 있죠. 선생님 이제 스타 되셨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 허리 건강 얘기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확실히 생활 습관도 좀 고치게 되고 아, 이런 건 안 해야 되겠다. 이 강의에 힘이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아니 얼굴 잘생겨. 강의 잘해. 자 근데 오늘 어깨 강의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지금 뭐 우리 남미 씨는 아기 보느라 예서 어깨가 이제 아프고. 만성 질환 됐어요. 저는 기타 치느라 어깨 아픈데 우리 제일 우리 막내 어허. 우리 비니비니는 혹시 어깨 안 아픕니까? 저는 요즘에 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지한 차지한 씨가 드디어 허허. 예, 태움을 네. 그래서 원래는 괜찮았는데 좀 이렇게 결리고 뻐근하고 좀 어깨가 무겁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피로감이 이렇게 있네. 스트레스도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물론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어깨 통증의 원인이 정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도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그때 저희가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짓수 같은 또 네. 격한 운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의 어깨는 좀 괜찮으신 겁니까? 아유 딱 아, 고르셨는데 저도 그 어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아, 부상 같은 예, 게 있으셨어요? 주짓수 하다가 예.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물론 바르게 이제 운동하고 주짓수 하면은 이제 부상을 피할 수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초보자 시절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사실 제가 한 10년 뭐 15년 이 정도를 계속 어깨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거든요. 네. 스스로 뭐 의학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직접 몸으로 체득한 그런 그러니까요. 내용이네요.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깨 통증이 뭐 있다, 뭐 50견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어깨 통증 가장 흔하게 오는 게 근육통. 이거는 뭐 기다리면 이제 낫고 약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낫는 거니까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네.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십견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평소 생활할 때 많은 불편함을 주고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고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분도 그렇지만 운동을 안 하는데도 어깨가 뭉쳐서 네. 이렇게 목이 없어질 지경까지 이르는 운동을 안 해서 이게 근육이 아니, 생긴 안 게 아니고 해갖고요. 자꾸 축구가 자꾸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어깨에 힘을 좀 많이 주고 다니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에 힘을 못 주니까 어깨라도 좀 어깨라도 줘야 되지 이렇게, 않겠어요? 예. 이럴 때는 선생님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아, 뭐 그럴 때는 이제 근육이 뭉쳐서 생긴 근육통이니까 아. 좀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따뜻한 물에서 뭐 온수 샤워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렇게 안마를 해준다든지 그런 건 뭐 근육통 같은 건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도 중요하죠. 네. 아, 자세도 예, 중요합니다. 예. 아니 어느 때부터인가 어깨가 아프면 우리가 주물러 달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맨 처음엔 시원해. 근데 어느 때부터 주물러도 시원한지를 모르고 계속 더 세게 두드려야 이게
여기 이제 어깨 안 좋아지는 지금 그거는 주물러 주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 압이 약했다는 건가요? 좀 우리 대충 와이프가 한다거나. 힘이 빠진 건가? 예. 하는 척만 이렇게 한다고. 진짜 나는 잘 되는 꼴은 못 보는구만. 오늘 보니까. 강의 들으면은 이게 안마 안 받아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한번 그러니까요. 제가 또 꿈을 꿔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배소미 아나운서는 뭐 또 이번 강의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지. 예. 저는 네. 그 간단하게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 이런 아. 것도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좋을 것 알려주실 같아요. 거죠? 예, 네.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강의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튼튼한 어깨는 인생의 날개편 저희가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그 어깨 관절 통증과 재활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질병들 중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부분은 이제 어깨 통증의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질병, 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이 두 가지 질병을 고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이기도 하면서도 이제 재활 운동 방법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오십견에 좋은 운동을 하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에 좀 안 좋을 수 있고 회전근개 파열에 좋은 운동을 하는데 오십견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게 오십견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질병들에 대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 그런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하고요. 네. 이 두 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어깨의 관절의 해부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깨 관절은 쇄골과 견갑골 그리고 상완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인데 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 중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고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어깨 관절은 몇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관절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팔꿈치 관절은 굴곡과 신전 이렇게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네. 폈다 하면 안 되는. 예, 손목 관절은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이렇게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건 이 네 방향의 조합일 뿐이고요. 네. 회전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건 손목 관절이 아니고 그 손목 밑에 있는 이 팔에 있는 두 뼈. 이 관절은 회전 안 하는구나. 네, 요골과 척골 이 두 뼈가 만나는 요척 관절이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척 관절도 회전과 회내 이렇게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은 굴곡, 신전 이렇게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고관절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오. 내회전 이렇게 야. 여섯 가지 방향으로 춤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죠? 스텝이 좋았어요. 지금.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방향으로 그나마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자유도가 높은 어깨 관절은 몇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답. 180도 다 됩니다. 다 돌잖아요. 그거는 아니, 이제 뭐 조합 그렇게 여러 가지 무한 움직임을 조합이겠죠, 조합. 조합하면 뭐 180도 다 움직일 수 있지만 네. 어깨 관절은 4개. 이제 어, 12가지 12가지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와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굴곡, 신전, 외전, 아, 내전, 외회전, 아, 내회전 이게 이렇게 여섯 굽혀서 가지 또.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 이건 아까 나왔던 고관절하고 똑같죠. 네. 근데 여기에 견갑골의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견갑골의 상승, 하강, 어. 전인, 아 이렇게. 후인, 상방회전, 그러네요. 하방회전 이렇게 여섯 가지 움직임이 추가돼서 총 12가지 그러네요. 움직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깨 관절이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쇄골, 견갑골, 상완골 이렇게 세 뼈가 만나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이 세 뼈의 조합이 여러 가지 조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특히 그 세 뼈 중에서 등 뒤에 있는 견갑골은 그 등 근육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공중에 좀 떠 있는 듯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선생님 근데 아까 12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 더 있는 것 어떤 같은데 탈골은 아니 이게 어깨 그 탈골은 질문이라고 네. 지금 하세요. 지금 근데 어깨 탈골 굉장히 잦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다른데 탈골되는 거 보셨어요? 뭐 무릎 탈골된 거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어깨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하다. 그래서 탈구가 잘 일어나고 예. 뭐 보통 어깨 말고도 탈구가 일어나는 부분이 팔꿈치나 아니면 고관절 이렇게 탈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어깨 관절에 비하면 정말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돼요. 대부분 네. 어깨 관절에 탈구가 일어나니까 이런 팔꿈치나 고관절은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깨 관절은 자유도가 높은 만큼 안정성이 떨어져요. 네.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큰 거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크고요. 예. 네. 그래서 자유도가 높다는 말은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부상이 쉽게 발생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절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자유도가 높은 관절은 그 뼈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 주변에 있는 인대, 연골 아니면 근육들 네. 에 손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네.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회전근개는 어깨에 이런 두꺼운 근육 안에 들어있는 그 상완 골두를 감싸고 있는 4개의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예. 이 4개의 작은 근육들은 순서대로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의 근육이 이렇게 그 상완 골두가 있다면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예. 이걸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 이 회전근개 중에서 이 회전근개 중에서 부상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부분은 맨 위에 있는 극상근입니다. 극상근은 다시 아까 뒤쪽으로 돌아보면 극상근은 견갑골에서 나와서 상완골에 이제 붙게 되는데 그 붙는 과정에서 견봉이라고 불리는 뼈 밑을 지나가게 돼요. 네. 그걸 예.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인데 견갑골 위에서 나와서 견봉 밑을 지나서 그러네요. 상완골 위에 달라붙죠. 아, 네, 연결이 네. 있네요. 네, 이걸 굉장히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 제가 그려본 건데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 빨간 그래서 게 이제 근육인 예, 거죠. 빨간색이 예. 근육이죠. 네, 빨간색 극상근이 견봉 밑을 지나서 네. 지금 상완골 위에 부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극상근이 수축, 줄어들게 되면은 팔이 올라가면서 어깨가 외전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어깨 관절은 아까 자유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팔 뼈가 막 움직이다 보면은 그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극상근이 상처를 입기가 쉽겠죠. 압박을 받으니까 네, 이게. 그렇죠. 아. 자유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은 보통 견봉과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충돌하는 예. 충돌 증후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충돌 증후군은 대부분 그 되는 자세가 어깨를 외전하고 내외전할 때 잘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자세라면 선생님 운동 때문에도 많이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운동을 하시다가 회전근개 파열이 제일 잘 생겨요. 그럼 운동 안 하면 되겠네요. 근데 또 운동 너무 안 하면 오십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딜레마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바른 평소에 자세로 운동을 해야죠. 이런 자세를 취할 일이 잘 없잖아요. 아니 이제 평소에. 무슨 테니스 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뭐 거 하지 않는 할 이상은. 때. 아, 그래도 그렇게 안 예. 움직이면 오십견이 온다고 하니까 네. 운동은 해야 되는데. 꼭 뭐 이런 자세라기보다는 어쨌든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자세들. 뭐 여기서도 이렇게 돌리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으면 충돌 증후군이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자세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학적인 검사라고 몸을 움직여보는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학적인 검사를 할 때 회전근개 파열 검사들은 대부분 어깨를 외전, 내회전시켜서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는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네. 회전근개 파열 검사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네네. 회전근개 파열 검사 3가지 순서대로 페인풀 아크 테스트,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이 풀캔 엠티캔 테스트입니다. 너무 테스트가 머리야. 힘든. 너무 어려워요, 테스트 선생님. 힘든. 벌써 말부터가 힘든데. 영어로 근데 하는 겁니까? 영어로 하실 거면 다 영어로 하시지 왜 가운데는 한글로 이렇게 돼요? 그게 제가 좀 읽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람 저희를 이름이라서 이게 좀 저희 중학교 다 나왔는데. 사람 이름이라서 제가 좀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선생님도 네, 어려운 게 네. 있으시네요. 정감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네.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집에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테스트를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떨리네요. 네. 아 도움을 주실 우리 우리 또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셨군요. 출연하셨던 관장님께서 또 선생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제일 처음 있는 네. 페인풀 아크 테스트는 팔을 차렷 자세에서 팔을 천천히 외전하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올려보세요. 오. 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천천히. 좋겠네요. 집에서도 그렇죠. 끝까지 올리시고 다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하면 어깨가 아픈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검사가 끝난 거예요. 진짜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네. 이제 내 팔을 올릴 때 이 각도가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생기고 120도 위로 올라갔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충돌 증후군에 의한 회전근개파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요? 나 약간 아픈데. 정말요? 여기 왼쪽이. 요쯤에서 아파. 하다가 그럼 어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네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두 번 하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근육, 극상근이에요. 예, 예. 극상근이 견봉 밑을 지나서 지금 상완골에 붙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깨를 외전시키면 팔이 올라가면서 네네네. 견봉과 상완골두가 부딪히는.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 사이에 있는 극상근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120도 이상으로 올리면 왜 안 아플까? 그거는 자 120도 이상 올라가면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갑골이 상방 회전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떠지니까. 상완 골두가 아예 견봉 안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쪽에 붙어 있는 이제 극상근도 역시 관절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두 뼈 사이에서 낄 일이 없죠. 공간이 네. 생겨버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페인풀 아크 테스트는 우리 어깨를 외전시켜서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는 검사고요. 네. 그다음 말씀드릴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는 어깨를 내회전시켜서 하는 검사입니다. 예. 우선 그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90도 이렇게까지 굴곡을 시키고요. 네. 천천히 내회전 시킵니다. 내회전. 이렇게 내회전을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뭔가 뼈가 긁히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반대쪽 어깨랑 비교했을 때 내회전 각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충돌 증후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는 내 팔을 내회전시켜서 충돌을 유발하는 그 회전근개 파열 검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풀캔 엠티캔 테스트는 외전과 내외전을 동시에 하는 검사예요. 네.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이상하게 풀캔 엠티캔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제 팔을 한번 외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팔을 외전을 하면 했을 때 콜라 캔 같은 걸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이 캔 안에 콜라가 가득 차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풀캔이고 이거를 내외전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캔 안에 들어있는 콜라 다 쏟아져서 비어 비어 있다. 있겠죠. 그래서 엠티 캔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방법은 양쪽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서. 외전시키고 상태에서 90도까지 올리고요. 뒤에서 검사자가 팔을 누릅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한쪽 팔이 힘이 부족해서 팔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쪽 방향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다음 이게 풀캔 테스트. 그다음 엠티캔 테스트는 이 상태에서 내회전 시킵니다. 그러면 역시 또 팔을 눌러서 통증이나 힘이 떨어지는 게 감지된다면 통증 있나? 회전근개 파열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높습니다. 같은데.
남희 씨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요? 네, 저는 괜찮은 것 네. 같은데 이 와중에 선생님 한 가지만 통증이 있다고 해도 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 사실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맞아요. 그런 영역이거든요. 뭐 근육통이 있어도 내가 뭐 통증이 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심한 회전근개 파열인데 나는 통증이 없다고 잘 모를 수 생각하면서 있고. 그냥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는 기준이 뭐냐면 이게 주관적인 건데 내가 평소 생활을 할 때 불편하다, 통증 때문에. 이런 어깨가 마음이 불편하다. 들면 그때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게 아니고 뭐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고 네. 내가 특정 운동을 하거나 특정 동작을 할 때만 조금씩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작을 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방송하기 전까지 안 아팠는데 네. 방송하니까 아픈 건 이것도 주관적이네. 직업병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일주일, 이주일 그래요? 이제 있으시면서 계속 내가 생활할 때 불편해지면 병원을 가보시면 되죠. 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어깨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선생님? 아, 예, 맞습니다. 운전하는 자세도 사실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올리고 있네요. 예, 네. 어깨가 지금 외전된 상태고 이걸 돌리면 내외전이 되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깨가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어깨 충돌 주근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운전대를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잡으시면은 좀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참 건강하시네. 어. 이 자세로 2시간을 놀아도 이렇게 계속 이래 하는데도 어깨가 좀 건강하신 거예요. 왜냐면 흥이 나면 아픈 줄도 아픈 줄- 몰라. 그게 있네, 진짜 확실히. 이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약간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 검사 3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가 외전, 내외전 할 때 견봉과 상완골두가 충돌하면서 극상근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재활치료,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할 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50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견은 이름처럼 50세에 오는 어깨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사람이 들면은 어깨가 좀 관절이 굳고 네. 움직이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이 50견에서 50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30대, 40대에도 이런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50견은 어깨가 굳는다. 그러니까 어깨가 얼어버린다는 의미로 뭐 frozen shoulder, 동결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좋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50견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뭐 아예 어깨를 조금 더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통증 때문에요? 네, 통증 때문에. 세상. 그래서 이 50견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은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가 유착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어깨에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는 뼈와 뼈 사이에서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머니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오.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생기면 예. 관절낭에 유착이 생겨서 쪼그라들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걸 잘라서 안쪽을 보면 이런 식인데 아이고. 왼쪽의 정상 어깨는 관절낭이 부드럽게 있고 또 공간이 있고 네. 밑으로 주머니가 축 처져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오른쪽의 어깨는 이제 공간이 50견의 없네요. 어깨인데 관절낭이 쪼그라들어 있고 계속 염증이 생겨서 이제 관절에 지금 공간이 거의 없고 주머니도 없어졌어요. 예, 주머니도 선생님. 없이 딱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어깨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왼쪽 정상 어깨는 둘 사이에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 오른쪽 어깨는 공간이 없이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외전, 내외전 할 때 통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50견은 우리 어깨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12가지 방향, 모든 방향에서 통증과 각도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진짜 20대에도 요즘 오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특히 뭐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있으면은 또 뭐 혈관
관절낭으로 네. 혈관 그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또 나이하고 그래 크게 관계가 없다 그죠? 그게 예, 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어깨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가요? 이거는 많이 쓴다기보다는 예. 이제 어깨가 상처가 그러니까 이런 네. 마찰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당뇨 환자분들처럼 혈관 영양소 공급, 미세혈관의 영양소 공급이 부족하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를 몸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네요.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깨를 이렇게 스스로 들기는 어려워도 네네. 남이 내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가능하네요. 네. 그런데 오십견은 관절 자체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들 수도 없고 네. 남이 이렇게 들려고 해도 잘 들어지지가 않아요. 통증 때문에 안 되지. 네. 치료는 가능한 거죠? 치료는 예, 가능하죠. 그래서 예. 오십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과 특별히 이제 구별되는 그 차이가 네. 어깨 관절의 12가지 모든 움직임에서 통증과 각도 제한이 생긴다. 그리고 수동적인 관절 움직임도 불가능하다. 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재활 운동의 접근법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네. 오십견은 이렇게 뭉쳐 있는 유착된 관절낭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은 그 견갑골이 제대로 제어가 안 되면서 견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밑을 지나가는 극상근에 손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견갑골을 잘 제어할 수 있게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재활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재활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건 정말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처음 심한 어깨 통증이 있다면 혼자 막 운동을 하려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약간 통증이 완화되면서 내가 내 병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재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니 진짜 전에도 저 선생님 오셨을 때 허리 예. 그때 할 때도 막 자기가 운동을 선택해가지고 스쿼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허리 스쿼트 하면 안 되는 허리 통증이 있고 또 뒤로 그렇죠. 젖히면 안 되는 거, 방향과, 앞으로 젖히면 예. 안 되는 이걸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혼자서 자가 진단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요. 큰일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내가 안다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네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운동할 수가 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런데 내가 우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네. 뭐 2년 전, 3년 전이라도 받았고 내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혼자 운동을 하셔도 네. 괜찮죠. 네. 그리고 뭐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네.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더 좋고요. 네. 네. 그럼 이제 50견의 재활 운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원칙은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고 50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절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팔을 움직이게 되면 뼈가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움직이지 않고 아까 나왔던 견갑골의 이런 움직임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견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50견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팔을 막 움직이거나 하면 뼈들끼리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팔은 움직이지 않고 견갑골만 움직여 줄 겁니다. 견갑골의 상승, 이 상태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네. 다시 힘을 빼고 다시 견갑골 상승 10초에서 20초 기다렸다가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한 5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의 하강, 쭉 견갑골의 하강. 하강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네. 언제까지 어깨 춤을 이거 할 때요. 예, 그거죠. 그 동작이에요. 그 언제 동작. 그 동작이죠. 예, 하강 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후인 뒤로 쭉 이렇게 후인을 할 때 뒤로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주면 이 앞에 있는 관절낭의 스트레칭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바깥으로 쭉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아, 없어서 그다음 온것 같은데. 견갑골의 전인은 앞으로 이렇게 약간 앞으로, 말듯이요. 예, 하면서 말듯이. 안쪽으로 내회전하면 뒤에 있는 이제 관절낭의 스트레칭이 잘 되겠죠.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내회전을 할 때 아까 제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뇌회전을 하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전인을 하면서 내회전을 할 때 뭐 한쪽에서만 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건 오십견이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십견은 이 모든 동작을 다 했을 때 모든 방향에서 약간 뻐근하면서 비슷한 정도의 그런 통증 이런 게 느껴져야지 오십견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견갑골에 스트레칭이 잘 되신다면 이제부터는 좀 어깨 관절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팔을 움직이는 이렇게 팔을 앞으로 짚어 보시고 이제 회전 그 오십견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팔이 조금 더 안 움직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많은 각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책상을 잡은 상태로 몸을 뒤로 빼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 정도에서 각도가 잘 나오고 통증이 없으면 한번 앉아 보시면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면 더 이제 각도가 많이 나오죠. 네. 이 상태에도 통증이 없다. 사실 뭐 오십견이 있으시면 이 정도까지 하시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이 안 될 것 상태에서도 이제 통증 없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뒤로 나와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약간 몸무게를 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오십견이 있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네. 이렇게 이제 굴곡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은 외전하는 스트레칭. 옆으로 서서 또 팔을 짚으시고 몸을 바깥쪽으로 또 빼시면 됩니다. 이러면 또 여기 각도가 좀 늘어나게 예, 되죠. 예. 이 정도 각도를 확보할 수 있고 만약에 통증이 없으면은 조금 어깨를 더 내려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선생님 근데 이제 하다가 네, 어느 정도 갔는데 고통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고통은 그러면 그거를- 생겨야 돼요. 오십견 예. 운동은 약간의 고통이 약간이라기보다는 좀 뻐근하면서 네. 어느 정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은 아. 있어야 네. 돼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면서 스트레칭을 예, 하는 거네요. 약간의 통증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오십견은 딱 달라붙어 있는 이렇게 관절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애를 이렇게 좀 억지로 끄집어내서 약간 찢어준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 관절낭 유착된 부분을 조금 찢어주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그래서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십견 운동을 할 때는 적당한 통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뭐 아예 아픈 그런 뼈끼리 부딪히는 네. 그런 통증은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딱 뼈끼리 부딪히면 너무 아프다. 그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되지만 이 관절낭이 약간 찢어지는 듯한 그 정도 통증은 제가 네.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일 때는 통증을 느끼면 안 안 된다. 되는데 예. 오십견 스트레칭 할 때는 통증이 있어도 조금 참고. 참고 이렇게 하는 예. 게 좋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질병을 오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전은 이렇게 하고 내전은 다시 바로 서서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이제 또 상체를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셔서 발목을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초에서 20초 5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전은 뒤로 돌아서 잡고 이제 또 상체를 내려주시면 돼요. 오. 뒤로. 역시 관장님은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전혀 어깨가 질병이 정상인 없는 것 것 같은 같으시네요. 딱 일단 그런 것 과장님은 같습니다. 오십견은 없으시죠? 네, 50견은 네. 없으신 걸로 네. 일어나시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50견의 운동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견갑골만 스트레칭 하다가 그다음에 네. 팔을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이 과정에서 내 몸의 반응을 내가 잘 피드백해야 된다. 네. 약간 뻐근한 통증은 참으면서 하고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네. 멈추고 이런 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요. 네. 아, 선생님 그러면 하루에 이걸 몇 번 정도,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십견 있으신 분들이. 그거는 뭐 사실 딱
뭐 몇 번, 몇 분 이렇게 정해진 그런 시간은 없어요. 네. 시간은 없고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다가 많이 아파진다. 좀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예, 거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해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견 제한 운동을 하다가 특정 방향에서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스트레칭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아,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회전근개 파열의 재활 운동인데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이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1 원칙이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 아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뭘 가하면 안 된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극상근이 지금 찢어져 예. 있는 상태잖아요. 네. 더 찢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찢어져 있는데 막 움직이면은 더 찢어지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찢어진 극상근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네네. 뭐 약을 먹든 찜질을 하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50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완화가 되고 하면은 이제 운동을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네. 회전근개 파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갑골에 견봉에 극상근이 쓸려서 생기는 이제 손상이기 때문에 네. 견갑골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운동이 이어지나요? 관장님 너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서 계시니까 약간 좀 그래서. 이제부터 예. 운동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운동은 맨 처음에는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 앞에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벽을 짚고 천천히 밀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스트레칭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스트레칭은 수동적으로 좀 그 관절랑을 늘려주는 거고 이거는 내 근육을 써서 직접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 때 중요한 게 팔을 살짝 외회전해 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내회전을 하면 충돌 부분이 생기기 쉽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회전한 상태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극상근이 좀 끼어가지고 손상이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회전한 상태로 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통증이 없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하면 약간 몸무게를 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책상을 한번 잡아보시고 아, 이렇게 책상에 몸무게를 좀 싣고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셔서 전인 동작을 하면 역시 근육 운동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강도를 더 높이고 싶을 때는 점점 상체를 뒤로 빼시면 되고요. 네. 뭐 강도를 최대한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엎드려 버쳐 자세에서 전인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스트레칭이랑 마찬가지로 10에서 20초 정도 5회 반복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어깨를 많이 막 움직이기보다는 이 견갑골을 딱 고정한 상태로 쭉 버텨주시는 게 회전근개 파열 운동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인 동작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작들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뒤로 돌아서 다시 뒤로 팔을 짚고, 잡고요. 네, 아. 짚고 약간 상체를 빼고 밀어주시면 이제 후인 동작도 할 수 있고, 네. 이때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예, 회전근개 파열 운동은 중간에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중단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네. 이런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일체 어떤 어깨를 쓰는 그런 네. 행동들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예, 회전근개 파열이 처음 초기에 왔을 때는 네네. 어깨를 쓰는 그런 행동은 최대한 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어깨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외전 네. 그리고 내회전되는 동작들 뭐 운전할 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 뭔가를 밀 때 이렇게 해서 민다든지 네. 이런 건 좋지가 않죠. 이렇게 미는 게 좋고 어. 운전할 때도 밑으로 잡아. 무거운 가방 같은 거 메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가방 자체가 이렇게 뭐 극상근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아하. 너무 무거우면은 이 견봉이 눌리기 때문에 공간이 좀 좁아질 수 있겠죠. 네. 파열된 이 그 근육이 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봉합된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붙습니까? 네,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조금만 찢어. 보통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 좀 그 상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은 결국은 그
근육끼리 이제 회복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도 이제 네. 피부에 뭐 칼이나 이런 걸로 긁히는 상처가 나잖아요. 음. 근데 큰 상처는 잘 회복이 안 되지만 작은 상처는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붓게 되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로 근육에서도 상처가 생기면 네. 작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붓게 되고 음. 만약에 완전히 근육이 끊어졌다면 안 붓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 같은 수술, 걸 해야 되고. 찜질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되나요? 예,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처음 어깨를 다쳤을 때는 좀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 냉찜질을 24에서 48시간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는 따뜻한 걸로 해서 혈류를 좀 높여서 회복이 잘 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혼자 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한쪽이 아프면 옆에서 이렇게 좀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회전근개 파열과 이제 오십견 둘 중에 어떤 부분에서 옆에서 좀 더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 같은 걸 한쪽이 맡아서 다 한다거나 도와야죠. 없어도 도와야죠. 둘 다 그때 도와줘야 될 것 연결하시는구나, 우리 같아요. 저 둘 다 도와줘야 됩니다. 예, 둘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50견은 좀 움직이는 거 좋다면서요? 움직이는 건 좋지만 이제 내 근육을 써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내가 근육을 써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그 뼈끼리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관장님은 너무 건강하시니까 뭐 네. 예. 부럽네요.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직접 저렇게 테이블까지 건강을 정리를 자랑해 해주시고요.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회전근개 파열의 재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네. 그 특징은 일단 내가 능동적으로 힘을 준다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간에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진료가 우선이다. 아, 네. 일본이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 관절의 통증은 사실 운동으로 치료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네. 허리나 무릎은 이것보다는 운동이 훨씬 중요해요. 이게 네. 무슨 의미냐면 이제 무릎 만약에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십자인대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근육들을 많이 단련을 시켜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스쿼트나 런지 같은 무릎 운동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네. 실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허리를 다치신 분들도 이제 허리가 뭐 디스크가 있다면은 앞쪽으로 굽혀지지 않게 복근 운동 그리고 허리 운동 이런 거를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어깨 관절은 이런 무릎이나 허리 부상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근육 자체가 찢어지면서 그 구조적으로 그 틈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무릎 관절이나 허리 부상하고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르다. 네. 그래서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네.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걸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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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 증상을 내가 잘 안다. 네.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내가 잘 안다. 그리고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좀 만성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깨가 아플 때는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로 이렇게 좀 방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김쌤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김쌤 멀리 계시다 하면은 어디로 좀 이렇게 먼저 방문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그 모든 과가 네. 비슷하게 어깨 관절을 다루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재활의학과에서도 어깨 관절이랑 통증을 다루고 네. 통증의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하고 네. 정형외과도 주로 이제 뼈 골절이나 이런 걸 하지만 당연히 어깨 관절도 정형외과에 그렇군요. 있고요. 그래서 뭐 어느 병원을 가시든지 사실 크게 관계는 없다. 예, 차이는 없어요. 아, 없고 그렇군요. 뭐 처방받는 치료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부 다 카테고리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 자체가
과별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은 예. 분들이 조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근육통이 50견이나 이렇게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뭐 근육통도 심해지면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50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통은 근육통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적당히 마사지 해주고 스트레칭 해주면은 근육이 풀리거든요. 네. 며칠 지나면. 그런데 심한 근육통의 경우는 내가 몸을 이제 안 움직이게 되니까 어깨를 안 움직이게 되니까 아파서 어깨가 굳어서 50견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근육이 너무 이제 긴장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 상완골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가 좁아지겠죠. 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네. 그 저는 어깨 가장 안 좋은 자세라든지 동작 저희가 사실 그 잠을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자면 항상 옆으로 잘 때도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세가 어깨에 좀 안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아, 어깨에 안 좋은 자세. 잘 때. 잘 때는 네. 뭐 보통은 이제 좀 옆으로 자거나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자면 어깨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네, 네. 이 내전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자세에서 특히 이제 팔이 약간 내회전되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옆으로 잘 때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잘 수도 그렇게 있잖아요. 주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어깨, 특히 이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안 나왔는데 견봉쇄골 관절이라고 이 어깨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견봉쇄골 관절이 이렇게 팔을 올리면은 저도 사실 견봉쇄골 관절염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분들은 팔을 끝까지 올리면은 견봉쇄골 관절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 그런데 보통 그냥 건강하신 분들 어깨에 특별한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잘 때 계속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내가 전혀 어깨에 문제가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뭐 잠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근데 없는데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네. 경우냐면 잘 때 팔베개 해달라고 할 때. 그때 진짜 죽겠거든요. 자주 진짜. 해주시나 봐요. 네. 죽겠대. 그럴 팔베개 때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선생님?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얘기를 우식견이 올수 해야 있기 돼요.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분명하게 안 그러면 왜냐면 네가 수발을 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 해요. 어떠세요? 아내분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통증이 저는 10년이 넘게 있어요. 오. 제가 어깨 관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 어깨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팔베개는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예, 저는 팔베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부인분께 계속 팔베개를 하다 보면은 네. 내가 어깨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당신이 내 수발을 들어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팔베개를 해줬다. 네. 네. 해줬는데 이제 보통 어깨라는 이 장소라 해야 됩니까? 이 몸이 네. 누가 이렇게 만져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마사지법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네.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아, 그런 예. 근육통에 좀 이렇게 예, 근육통의 마사지의 뭐 기본 원리를 네. 제가 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려볼 텐데 네. 네. 그 이제 보조를 좀 해주실 네. 우리 관장님. 네. 예, 마사지라는 건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근육에는 이제 압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압점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근육마다 그 근육의 중간 부분이 압점이 되는데 네. 여기 어깨의 삼각근을 보시면 근육이 어깨 뼈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상골에 붙게 되죠. 그래서 네.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이 거리가 짧아지니까 팔이 네.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압점은 이 근육 길이의 보통은 중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를 결과 이제 90도로 그걸. 이렇게 해주고 네. 또 결에 따라서도 이렇게 해주고. 예. 혼자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하기 혼자 힘들죠, 이게. 하면은 이제 이걸 하는 동안 네. 반대편이 반대팔에 힘이 들어가기 저 때문에 제안해드릴게요. 무한 반복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릴렉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눌러주는. 옆에서 해주시는 팔베개 게 좋고. 해주고 이거 해달라고 해야 돼. 팔베개 해주고 이거 해라.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압점을 찾는 예. 게 약간 어려운 게 어. 압점을 찾기 위해서는 근육의 모양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예를 그걸 들어서 몰라요.
여기 팔 근육이 있고 네. 손목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 손목을 올리는 근육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네, 네. 네, 있죠. 그 근육은 이 팔의 뼈에서 나와서 여기 손목 위에 붙어 있겠죠. 네. 그러면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그 근육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중간은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피부를 만약에 벗겨본다고 하면 네. 이 전체 근육 길이 중에서 이 정도는 힘줄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진짜 그러면 근육은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예, 여기 붙어 있으니까 예. 이 중간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 거기 아픈데.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아파. 그리고 또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앞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모양에 네네네. 따라서.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저희가 보통 어깨를 많이 네. 주물러 드리잖아요. 네. 그럴 때 어디가 앞점인지 좀 아, 알려주시면 좋을 것 어깨는 여기 이 승모근 네네. 예, 주로 이제 승모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승모근은 이렇게 목에서 나와서 이렇게 붙는 이런 마른 목골 모양의 네. 이제 근육이거든요. 좀 복잡하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큰 근육이면 앞점이 또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이 승모근은 또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큰 근육인데 결이 이쪽으로 가는 결도 있고 예, 예. 중간으로 가는 결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결도 있고 아우 이렇게 복잡하네요. 그냥 세 대충 가지로 엎드려 밟아줄게 이렇게 해서 밟는 게. 나눠지기 때문에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예, 위로 가는 결은 뭐 이 정도 부위를 예, 예. 이렇게 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뭐 굉장히 일반적인 예, 안마법이죠. 네, 네, 네. 그럼 예. 잘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시원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도 좀 앞점이 달라질 수 네, 있는데 네. 보통 네모난 근육이 있으면은 이 그 가운데가 제가 앞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세모난 근육이 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 위와 아래의 완전 가운데가 아니라 그 세모는 밑에가 좀 그 넓이가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넓이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예. 정확히 가운데가 아닌 그보다 약간 밑쪽이 앞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그런 식으로 앞점을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맞는 그 TPI라는 또 주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주사들도 보통 이런 식으로 앞점을 찾아서 네. 주사를 놓고 아, 그렇군요.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에요.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깨가 처음 아프실 때는 우선은 병원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좋다. 네, 네. 병원이고요.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재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50견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견갑골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견갑골 안정화 근육 네.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그 어깨 통증과 재활 운동에 대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긴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오시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듣고 나니까 네. 이제 좀 어깨가 결리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네. 어떤 그러니까요.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소미 씨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네네네. 50견이 좀 있으신데 아. 오늘 배운 네. 스트레칭 알려드리면은 네.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앞점을 이렇게 잘 눌러가지고 네. 또 이제 우리가 팔베개 해주는 것도 서로 품앗이 하듯이 예. 팔베개 해주면 니는 마사지를 해라 이렇게 하는 오늘 좋은 서로 방법을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네, 주고받는 걸로. 네. 예. 뭐 남자분들도 어깨가 네. 많이 아프시겠지만 특히 여성분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깨들이 좀 아프시면 그럼요. 마사지를 또 많이 받으시잖아요. 등 마사지 이런 네, 거. 네. 선생님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마사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통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네. 대신에 뭐 그런 구조적인 손상,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실 몸을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네. 마사지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옆에서 막 스트레칭을 해주는 그런 마사지도 그렇죠. 있고 예. 그냥 근육만 눌러주는 마사지도 있고. 네. 근데 뭐 그런 구조적인 질환이 있으면 근육만 눌러주는 마사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저는 가끔 이제 조금 피곤하거나 무리를 했을 때 이 어깨 이쪽에 담이 자주 와요. 아, 거의 네. 결리는. 네, 이상하게 한쪽 부위만 그렇게 담이 오는데 이거는 또 어깨 근육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 담은 이제 네. 본질적으로 근육통이죠. 그러니까 근육통인데, 예. 뭐 내가 그쪽 근육을 계속 많이 사용하거나 네, 나도 네, 모르는 네. 사이에 예.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담, 그러니까 심한 근육통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조금 서글픈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주말 부부다 보니까 혼자 밤에 이렇게 그 효자손 같은 거 마사지를 하거든요. 상상했어. 막 마사지를 하는데 잘못하다가 이게 담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기가 운동하다가 예, 혼자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보면 되게 하듯이. 맞아요. 슬프잖아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럼 이제 운동을 멈추는 게 나은지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래도 해 나가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랄까 그 사람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 목표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네. 내가 만약에 운동 선수다, 계속 뭐 단련을 해야 되는 운동 선수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참고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뭐 만약에 뭐 달리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네. 내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가볍게 조깅을 하는 사람인데 무릎이 아프다. 어허. 이러면은 쉬어주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오히려 무릎을 더 망칠 수 있고 어머. 무릎이 아프면 나중에 달리기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쉬어주시는 게 좋죠. 네. 상황에 그러면 맞게 하는 게 네. 좋겠군요. 어르신들은 완전 불굴의 의지로 무릎이 완전히 달아 없어졌는데도 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서 진짜 불가사의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나를 넘어선다 그런 이런 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긴 진짜. 있어요. 예.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어머니들 또 만나면 말이죠. 화장품 냄새 나는데 항상 같이 나는 냄새가 있어요. 파스 냄새가 엄마들이 이렇게 노력쇼시 다른 분들 계시거든. 파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파스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파스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파스는 이제 내가 아픈 부위에 국소적으로 진통 소염제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소적으로 바로 그 부위에 효과가 가니까 빠르게 효과가 날 수 있어서 좋고 또 먹는 약보다 좋은 게 먹는 약은 그 진통 소염 효과가 강하긴 하지만 내 온몸에 퍼지면서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죠. 위장 부작용이나 그런 심장 부작용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파스는 보통은 이 붙인 부위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어요. 근데 선생님 이제 파스도 진화를 하면서 네. 시원한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그렇지. 있잖아요. 또 식을 발라야 됩니까? 어느 쪽을 시원한 걸 선택해야 발라야 되는지.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상 초반에는 시원한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만성이 되면은 따뜻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될 또 것 같아요. 순서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배소빈 아나운서는 아까 좀 스트레스 때문에 네. 어깨가 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네. 당연히 어깨 결림 이런 데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스트레스 푸세요? 그냥? 저는 매운 음식 먹습니다. 닭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운 음식 먹으면 어깨가 올라가 뜨거워. 이거 어깨 올리는 거 이것도 좀 안 좋은 습관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뭐 이렇게 운동으로 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닭발을 먹는군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깨를 좀 이렇게 순환시키는 운동 뭐가 평소에 할 수 있을까요?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예. 즐기면서 네. 수영은 어때요, 선생님? 수영도 어깨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요. 건강하신 분들한테. 네. 그런데 저처럼 이제 어깨에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니면 네. 견봉쇄골 관절염 이런 어깨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어깨 건강 강의를 지금 1시간 가까이 하셨는데 병이 네. 있다고 하시면 네, 아니에요, 재환 씨. 선생님도 우리의 통증을 아니까 위안이 돼. 위안이 좀 되잖아. 겪어보고 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면 우리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아실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예. 저한테는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건강하신 분들, 예. 어깨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 근데 이제 어깨 건강 때문에 이제 아프셔가지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맞으시는 어머님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효과가 있으니까 네. 자주 맞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괜찮은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뭐 한두 번 이렇게 맞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네. 병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네. 이걸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남용하면 좋지 안에 않다. 있는 연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닳아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놨었죠. 네. 그리고 네. 무릎이나 어깨 뭐 이런 데 주사를 많이 놨는데 요즘 추세는 무릎에는 거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릎은 우리가 서 있으면 계속 압력을 받는 네.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연골이 좀 약해졌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속 압력을 받으면은
무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깨는 그거보다는 이제 괜찮은 게 어깨 주사를 맞으면 어깨는 내가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뼈가. 네. 그래서 압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어깨 주사는 어깨 관절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있어서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 네. 네. 무릎에서는 요즘에는 별로 처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네. 네. 아, 선생님. 오늘 좀 생각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느끼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말씀 듣는데 예.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튼튼해지고 저번 만났을 때는 그렇죠. 허리가 튼튼해지네. 네. 저는 그 네. 강의 오늘- 이후로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네. 아니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왜? 아니 근데 이 시간 이러니까 네. 어머니들이 좀 생각나면서 뭐. 파스 붙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예. 당돌한 어깨라는 노래를 하나. 당돌한 어깨. 당돌한 당돌한 어깨. 곡이군요. 예. 당돌한 어깨.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제는 운동하세요. 파스만 붙이지 말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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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요래 요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얻으신 정보로 당돌한 어깨 잘 네.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김경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